짝사랑. 짝사랑이라는 건 어쩌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방적인 호의는 누군가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죠. 오늘 다룰 사건은 한때 성실한 검도 소년이었던 남성이 끝끝내 살인자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마츠오카 유스케.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출신인 그는 위로 형이 한 명 있었고 모범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그의 집은 주변 이웃들에게도 저 집 사람들은 참 성실하고 모범적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평판이 좋았고,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마츠오카 역시도 예의 바르고 밝은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검도를 연마했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단기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도쿄 스기나미쿠의 한 보육원에 취직해 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취업 후에도 동창회에 자주 참석했고 동창회 아이들과도 놀아주는 등 여전히 평판이 좋았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상냥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평가와는 정반대로 그는 자취방 인근 주민들에겐 평판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 인물이라 방에는 정강이 부분까지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고, 늘 TV를 크게 틀어놓고 지내는 생활 습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그에게 너무 시끄럽다라며 몇 번이고 주의를 주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아무튼 2013년 4월 무렵 보육원에 취직한 그는 직장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츠오카가 알게 된 여성은 테루이 츠그미라는 인물로 그녀 역시도 마츠오카와 같은 보육원에서 일하던 보육교사였습니다. 이와테현 출신인 그녀는 진지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평판이 좋았고 보육원의 아이들도 그녀를 무척 잘 따랐죠. 아무튼 마츠오카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약 2년 정도가 지난 2015년 무렵 마츠오카는 테루이 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죠. 고생 많으세요. 같이 한잔 하러 가실래요? 뭐 이런 메시지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테루이 씨는 처음엔 그의 초대에 응했고 실제로 몇 번 정도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유는 점점 빈도가 잦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함께 술을 마시자는 마츠오카의 메시지를 그녀는 점점 불편하게 느꼈고 이내 마츠오카의 초대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츠오카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아무리 그녀가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지간해선 눈치를 채고 연락을 멈추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마츠오카는 담당하는 아이들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할래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이것을 읽은 테루이 씨는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애들을 팔아서 술을 권유하다니 진짜 싫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테루이 씨의 답장은 무척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변했으며 마츠오카의 술 권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 이때 테루이 씨에겐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성이 있었고 이 남성과 2019년 5월경에 결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마츠오카의 권유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마츠오카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도 나 사실 테루이 씨 좋아해. 비밀로 해줘. 라며 자신이 그녀를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물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2018년 무렵 아예 테루이 씨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오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그녀는 마츠오카의 이런 행동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주변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 중에 이상한 남자가 있어. 키도 작은데 밑에서 날 올려다보는 모습이 기분 나빠. 라며 불안감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혼을 약 2달 정도 앞둔 2019년 3월 25일 기어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밤 테루이 씨의 아파트 지붕엔 한 수상한 남성이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츠오카였죠. 이날 테루이 씨는 야근이라 다음날 아침에 퇴근 예정이었고 마츠오카는 직장에서 근무표를 입수해 그녀가 집에 없다는 것을 파악한 상태였죠. 그는 옥상에서 테루이 씨의 집 베란다로 내려간 뒤 잠긴 창문 유리를 토치로 가열한 후 모종의 방법으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창문을 깨고 집 안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치밀한 방식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죠. 참고로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의 이런 방법은
프로 빈집털이들이나 할 법한 침입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간 마츠오카는 소름 끼치게도 옷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비닐끈과 테이프가 들려져 있었죠. 이후 이날 낮 11시 26분 무렵 일을 끝내고 퇴근한 테루이 씨는 평소처럼 귀가했고 현관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선 순간 옷장 안에서 마츠오카가 튀어나와 그녀를 덮쳤습니다. 당시 마츠오카는 미리 준비한 끈과 테이프로 그녀를 묶으려 했지만 그는 체구가 작아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고 무엇보다 테루이 씨가 비명을 지르며 손톱으로 목을 긁는 등 격렬하게 반항했던 터라 제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인근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한 우체부가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한편 한창 몸싸움을 벌이던 마츠오카는 더 이상 그녀를 제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테루이 씨 집 주방에서 시칼을 꺼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인해 테루이 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테루이 씨를 살해한 마츠오카는 즉시 현장에서 도주했는데요. 다만 당시 그가 도주한 시각은 환한 대낮이었다 보니 인근에 살던 수많은 주민들이 그의 얼굴과 복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를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범인은 프로 빈집털이나 할 법한 방식으로 침입했지만 정작 실내의 금품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테루이 씨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그녀의 시신을 회수해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시칼로 등을 공격당해 발생한 과다출혈이었으며 손톱에서는 범인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죠. 또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범인을 목격한 많은 주민들은 30대 남자였고 키가 160cm 정도였다. 무릎 길이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라는 증언을 했는데요. 당시 범인이 도망치는 모습은 인근에 설치된 CCTV에도 찍혀 있었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 한 가지 유력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바로 피해자 테루이 씨의 직장 동료가 경찰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희 보육원에 마츠오카라는 남자가 있는데 좀 수상해요. 마츠오카가 평소 테루이 씨를 짝사랑했었거든요. 사건 다음날 출근했는데 몸에 상처가 잔뜩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경찰은 그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던 도중 그녀가 친구에게 직장 동료가 자꾸 술자리를 권유한다. 아무리 거절해도 너무 끈질기게 군다. 라며 고민을 털어놓았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에 경찰은 3월 30일 마츠오카의 자택을 수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목격 증언 CCTV와 일치하는 검은색 코트가 집안에서 발견되었으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체포된 마츠오카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당시 마츠오카는 전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불러서 집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 남자가 테루이 씨를 찔렀어요. 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한 터라 경찰은 그를 테루이 씨 살인 혐의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7일 마츠오카의 재판이 열립니다. 당시 재판에서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변호 측은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 비닐끈에서 다른 인물의 DNA가 검출되었다. 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먼저 사건 이후 마츠오카가 휴대전화로 자수, 살인 위자료 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점은 물론 범행 현장 옥상 그리고 베란다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일치하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손톱에 남아있던 피부조직 DNA가 마츠오카의 것과 일치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실제로 이 사진은 그가 체포되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만 목 부분을 보시면 손톱에 긁힌 듯 상처가 남아있죠. 아무튼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애 감정을 가지고 실내에 불법 침입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 끝에 살해했다. 라는 말로 그의 살인을 인정,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츠오카는 곧바로 항소했죠. 하지만 2021년 4월 27일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형이 확정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나의 일방적인 호감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역 20년이면 출소하면 50세 정도인데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까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